자, 다음 마지막 주제로 2024년 대구 민주당 총선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이 4월 10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죠? 2024년. 그렇죠. 예.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제 우리 정경석 위원장님도 같은 고민이 있을 건데 21대 총선보다가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민주당은 총선을 맞이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요. 아, 그렇네. 어쨌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정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바람도 불었고. 네, 그래서 뭐 대구에 후보들이 가면 이 정권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대구에서도 이제 필요합니다. 대구의 변화와 대구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대구도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대구의 전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정권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21대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총선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논이 좀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개판 치고 있는 걸 아는데 그 심판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어서 어떻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요. 예, 먼저 하세요. 첫째는 지금 내년 총선까지 집권 당,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대두될 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을 조금 힘을 실어주자 라고 할 거냐 하는 건 아직 저는 변수라고 봅니다. 아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로 총선이 만들어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관적인 이제 의지의 문제고 객관적으로 상황이 그래 갈 거냐 하는 건 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된다. 왜냐 그러면 뭐 지역을 돌아다녀봐도 2번을 찍었던 뭐 이직분들 또 전통적인 국힘당 지지자분들이 이전하고는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말씀을 줄이세요. 아하. 이전에 윤석열이 첫 대통령이 되고 출범한 초창기만 하더라도 윤석열 뭐 용비어천가처럼 윤석열 찬양도 하고 뭐 민주당 욕도 하고 있는데 지역에 그런 스피커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본인들도 윤석열 그렇죠. 정권 1년을 경험하면서 뭐 더 이상 자랑할 만한 또 내세울 만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 21대 경험을 해보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총선을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유시민 당시 이제 이사장이 이 분위기면 민주당이 한 200석도 가능할 것 같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데 바람이 이제 부글부글하고 많이 나가죠. 그 발언 이후에 대구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국힘당 지지자들이 급속한 결속을 쭉 합니다. 부울경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나가보면은 정말 그 이제 국힘당 지지자분들 또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대구에 김부겸, 홍일학도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졌단 말이죠. 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대두가 될 건지 뭐 지지하는 정권 안정을 좀 만들어주자라는 거로 갈 건지는 아직 변수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갈 건지. 그래서 의리가 있지. 이 의리로 갈 건지. 변수다. 네, 변수다.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하느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가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입을 다들 닫으시지만 또 비판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가 이쪽으로 올지는 모르죠. 민주당 잘한다라고 이어지진 않거든요. 더 심각하게 하면 야 민주당 너 뭐하냐.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똥볼 차고 개판 치고 있을 때 민주당이 조금만 잘하면 지지가 많이 올라올 건데 지지를 해주고 싶어도 민주당도 그닥 잘하는 게 안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 공감해요. 제가 지금 교수 노조인데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학교가 이렇게 개판인데 교수는 좀 많어. 열심히 해봐라 하면서 노조는 안 들어와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거네. 왜 위원장님만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 민주당 저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못하겠는데 민주당이 하는 거는 시민들이 잘 못 봐요.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네. 언론에도 잘 안 나오고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내년 총선까지 이 정권 심판론 뭐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지켜주자 뭐 이런 논의 저는 팽팽할 거라고 보는데 팽팽할 거다. 팽팽할 거다. 근데 대구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다. 왜 그래? 절망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대구는 관계 나심이 될 거다. 만약에 정권 심판론이 전국적으로 확 불어버리면은 대구는 거기에 편승하는 게 아니고 더 모인다. 더 결집을 하게 우리라도 지켜야 하겠다. 어리로 간다. 이런 바람이 불 확률이 그럴 수도 거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이제 대구 상황의 이제 특성 때문에 대구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대응해가는 이러한 이제 저는 그 당적인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하시고 다음 질문이니까. 예. 위원장님 그 뭐 더 아실 말씀? 까먹었잖아. 아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높겠죠. 높은데 이 비율하고 민주당 지지율하고 맞지가 않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인데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은 44%가 돼요. 아니 유민주당 지지율 40% 넘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여론조사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데. 심판으로는 44%인데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당을 놓게 따지거든요. 31%가 되거든요. 국힘당은 35%.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이게 10%가 아니 이상한데 뭔 식을 안 해요 여론조사기가. 아닙니다. 이상한데 아닙니다. 그래. 그 결론 이상한데죠 그게. 근데 전체 추이를 보면 그래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추이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서 민주당이 혁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혁신이 뭐냐? 공천에서 인적 쇄신이다. 그거는 이제 중앙에 살 일이고. 자 대구에서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서 내년에 출마할 후보들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지금 사고지기 2개죠. 중랑구, 북구. 사고지역위원회는 중랑구 하나고 하고. 북구, 을하고, 달서구, 병원, 직무대. 직대죠, 그죠? 을은 직대도 좀 없지 않나요? 북을은? 북을은 직대가 있긴 하지만. 지역은 있긴 하지만 나타나지는 않은. 거의 활동이 안 되시고 대신에 뭐 달서병의 권의혁 직무대행님은 거의 위원장 수준 활동을 열심히 활동하고 하고 계시고. 계시죠. 2개는 지금 없고 그죠? 10개인데. 10개 중에서 북구 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사무국장님이 뭐 거의 지역위원장 역할을 다 하십니다. 혹시 이야기 해본 적 있어요? 뭐 이 정도 시점 되면 이제 지역에서 내년 총선을 출마하실 분들도 대충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되더라도 윤곽도 좀 나오고 또 지금은 사실 지역에서 뭐 지역위원장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위원장끼리도 모여가지고 출마를 실제 할 건지 고민이 또 어떠신지 이러한 논의가 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쯤이면 나와야 돼. 지역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소문이 막 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데. 네,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시당 위원장께서 6월 1일 날 이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6월 1일 날이? 지역위원장들 한번 봅시다 했다가 무슨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한번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뭐 거의 6월 말까지 가는데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게 대구는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당 차원에서 뭐 당락을 떠나서라도 대구시당이 내년 총선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논의들이 빠르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제 깜깜무소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 요 지역위원장들 직대 포함해서 11분 그리고 북을 빼면 10분이신데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떡하나요? 사실 이제 현재 지역위원장분들이 다 인품도 훌륭하시고 열심히 계시던데. 제가 볼 다 훌륭하세요. 저도 안 또 열심히도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인품이나 뭐 성실한 문제하고 권력을 이제 놓고 다투는 총선 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위원장님들이 뭐 개별적으로 몇 분 만나 보기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출마와 보류에 대해서 입장을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뭐 세게 정치적 부담을 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지역위원장들 10분으로 2번 어떻게 하더라도 공천을 줘서 대구 총선을 치르게 한다 그러면 대구 총선은
하나마나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패배에 빠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관적인 평가 아니신가요? 근데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그 저는 출마 안 해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필요가 있으면. 필요가 당연히 있으면. 상황이 있으면. 근데 그런 좀 각오로 말씀을 드리면 21대 총선 때는 저희들 후보 라인이 어땠냐면 김부겸, 홍일학, 현역 의원 두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용이라는 이제 걔 환경부 장관 출신도 후보로 있었거든요. 또 이상식이라는 민주당에서 조금 대구에서 이제 상품으로 만들기 어려운 경찰청장 출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성천 같은 선배 같은 이제 지역 정치인도 있었고, 또 여기에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박형룡, 뭐 허소 같은 이러한 젊은 이제 이렇게 그 정치인들도 신규로 라인업이 되면서 구성이 제법 괜찮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낙선을 해서 그렇지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상품성만 놓고 보면 그렇게 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김부겸, 홍일학 선배 같은 분은 더 뛰어난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을 생각해 보면 현재 지역위원장님들 인품 좋고 성실하시지만 총선이라는 이게 그 정치 유권자의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는 상품에 이제 이렇게 뭐 경쟁력을 놓고 보면 저는 뭐 윤석열이 대구에 12개 중에 뭐 8, 9개를 낙하산으로 꼽아서 내려보내겠다는 말이 지역 증가에 파답니다만은 그렇게 내려오는 낙하산들에 비해서도 유권자들한테 저는 저희들의 상품성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고 봅니다. 자, 그럼 후보는 그렇다 칩시다. 후보 준비를 다 치고 대구시당에서 내년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후보들이 총선을 책임을 질 거예요. 자기 이제 선거구에서는. 그럼 후보들이 총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책임을 지고 선거는 하는 거 하고 당 조직은 무엇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어제도 거기 뭐 아카데미 때 뭐 내년 총선 기획단 질문을 제가 드리니까 시당 위원장이 뭐 조광특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광특위요? 이게 이제 총선 준비가 중앙당의 조광특위가 열리고 뭐 지역위원회 중에 사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들을 공모해서 선임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황당했죠. 왜 황당했냐 그러면 중앙당에서 뭐 후보를 공모하거나 하는 문제는 그 중앙당 문제고 뭐 대구시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냐. 저쪽 아까 정종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민주당은 대구를 어떻게 바꿀 건데? 이 간단한 질문에 대구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됩니다. 통합신공항은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구 민주당은 대구를 이러한 도시로 이러한 비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제시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아젠다가 지금끔 이제 이러한 준비를 대구 민주당이 잘 못해왔어요.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공약은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하게는 대구 민주당이 대구 시민들에게 대구 민주당이 바꾸고자 하는 대구의 비전을 준비하는 정책 개발을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후보 12명 공익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구시당이 총선 시기에 공중전을 추진해야 될 무기거든요. 이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라인업을 해야 돼요. 지금 총선 후보야 공천 받은 분들이 하겠지만 대구에도 보시면 예컨대 그 뭐 윤덕홍 전 경제부총리, 이정우 대통령실 뭐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실장, 뭐 건기영 전 박기용, 노동부 건기용입니까? 노동부 장관, 또 이제 뭐 그 이재용 전 뭐 장관, 환경부 장관, 또 누구 계시는데 이런 선배들 계셔. 이런 분들은 민주당 정권에서 그 부총리도 하고 장관도 했는 지역의 이제 중요한 인사들이에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실제 민주당을 위해서 뭘 하냐? 아니.
안 하십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역할들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스크럼을 좀 짜야 된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가는 과정에 그런 분들 또 시민사회분들 또 교수사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 많은 이제 이렇게 정책 단위로 교수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스크럼을 짜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총선 기획단 정도를 구성을 해서 이 기획단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라고 하는 로드맵이라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은 대구시당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대구시당이 지금 뭐 시당위원장님도 총선을 직접 나가 보신 분은 아니시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사무처장도 대구에 와서 총선을 해본 적이 없죠. 경험해본 와, 그렇네. 분도 아니에요. 맞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지역구에 열심히 하는 거 시당이 현수막도 많이 걸고 언론 대응도 열심히 하고 이 부분 잘하는데 이거는 당의 일상활동이지 네. 총선 대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총선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위원장님께서 볼 때는 지난번 21대 우리가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당에는 그렇게 뭐 일찍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 전에는 매 총선 때마다 선거 기획단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웠을 때도 총선 기획단 다 있었는데 21대 총선 때부터 선거 기획단이 없었어요. 그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한 것 같거든요. 총선이 있으면 당연하죠. 총선 기획단을 대구시장에 꾸려서 그 안에서 나가야 정책, 되는데 홍보. 왜 안 하죠? 근데 그다음에 인재 영입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왜 안 합니까 이거? 이렇게 왜 안 하냐고 물으시면 아유, 당연한 건데 들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총선 기획단을 꾸려줘야 되고 인재 영입해야 되고 이제 뭐 9개월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좀 바람을 불긴 이기는 했는데 민주당 그 토론회 가가지고 더 깝깝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해요? 사실은 더 깝깝해서. 아 근데 예전에 저기 내가 일만 하시는데 시당 위원장이 그때 방송 인터뷰에서 총선의 계획 그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일단 만든다 하셨는데. 어?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지금 뭐 관변단체 많이 찾아다니고 이게 총석이 있잖아요 전략이라고 얘기하신 건 내가 듣고 내가 좀 허걱했는데 이게 아까 우리 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뭐 처장도 그렇고 시당위원장도 그렇고 이 경험이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뭐로 봐야 되나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 싶기도 하고 아니, 총선은 이제 후보들이 라인업이 되고 후보들이 치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런 생각이 하여튼 뭐 그런 저도 잘 거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 총선을 갖다 각계 전투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전체적인 시당에서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겠나?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그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요. 이게 많이 들리는데 지금 대구에서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역구보다는 비례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특히 지금 시당위원장조차도 비례를 준비하고 비례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각 지역위원장들도 그렇고 상무위원도 그리고 그렇고 뭐 상무 뭐그 기타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이 지역위원장들 중에서도 지역구보다는 비례를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 두 분 들으신 거 없습니까? 좀 다른 분들은 뭐 그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시당 위원장님은 저는 뭐 들어본 적도 없을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공약도 그때는 안 나간다라고 하시고 나오셨어요? 시당 위원장 선거 때 일성을 했던 부분이 비례 안 나간다. 김부겸을 이어서 수성구를 반드시 돌파하겠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례로 출마하지 않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시당 위원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핵심적으로 공약하고 시당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당원들하고 그렇게 철저히 약속을 해놓고 턴에서 비례로 나간다. 뭐 이렇게 하시기. 그렇죠. 저도 저도 시당위원이 그 정도 판단을 뭐 하시지 못하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저도 시당위원장님이 비례로 나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나가시겠죠? 지난번에 이제 21대 때 왜 대구시당이 조금 이제 이렇게 뭐 시당으로서의 총선 총괄을 못했냐 그러면 참 민망한데 남철호 당시 시당위원장이 그 전략
지역구 비례 공천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렇죠. 사무처장이었던 김우철 사무처장도 비례 이제 신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후보들은 자기 그 지역구에서 정말 이제 이렇게 목숨 걸고 뛰는데 이 공중 지원하고 전체 총괄해야 될 시당 참모부의 참모장과 부참모장이 전부 다 이제 비례 공천 신청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코미디?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도 역할을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잘 하셨을 거거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보는 이제 그 사람 성격적으로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집구석 망조 든다는 거죠. 망하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위원장님 들어보신 적 없어요? 뭐. 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니 누가 뭐 비례로 나가려고 한다 뭐 준비하고 이런 얘기 안 들리십니까? 아니요, 뭐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아직 안 들려요? 예, 아직까지. 내한테만 들리나? 왜 이러지? 아직까지 안 들리고. 저는 이제 그 특히 그 뭐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신 분들 또 지역구를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뭐 대구에서 이제 국회에 진입하는 게 지역구 돌파보다는 비례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그 대구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구 민주당의 전망을 고민하신다 그러면 비례 출마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판을 짜야 된다. 그 저는 지금 그 지역위원장들이 마지막에 비례로 턴할 수도 있는데, 근데 비례로 턴하더라도 지금은 지역구에 목숨 걸면서 1월, 2월 달 가서 마지막에 턴하는 이런 과정을 잡아주거나 두 번째로 나는 비례가 생각이 있어 라고 하면 적어도 뭐 대외적으로 안 가더라도 뭐 지역위원장들 회의할 때 좀 있는 고민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지역구에 그럼 다른 사람이 무슨 위원장 명함이라도 찍어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치의 돌이고 대구 정치인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뭐 그런 것들 안 하면서 꼭 입 닫고 있다가 내년 2월달 돼가지고 출마 안 하겠네 또는 비례로 가겠네 라고 하면은 대구시당은 총선 판도 못 짜고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 어려운 22대 총선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비례를 나가더라도 지역구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역위원장님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뭐 비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뜬금없이 나와서 뜬금포로 비례로 나오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